1월 19일자로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77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되며 한국의 백신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현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이 넘어가며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일본보다 급이 낮은 K방역은 신뢰할 수 없다. 라며 자신만만하던 일본 언론들이 갑자기 먹는 백신 치료제가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왔다. 라며 너도나도 한국을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해외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한때 아시아의 의료 강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죄다 쏠려있기 때문이었죠.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스가 전 총리가 퇴진하자마자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에서 300명대로 대폭 감소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미스테리였죠. 일본 정부는 전 세계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버리고 일본 국민들은 K방역 별거 아니네라며 한국 때리기를 신나게 자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월 18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 검사 패키지 제도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를 시행도 못해보고 수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시정지, 일단 정지 등의 표현을 썼지만 그간 경과를 보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수정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현 상황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자 다들 엄청난 확진자 수에 놀라기보단 결국 꽁꽁 숨겨왔던 게 터진 것뿐이라는 반응입니다. 자민당이 통계를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검사 건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해결보다는 은폐를 선호하는 그들의 민족성은 몇십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본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절망적입니다. 일본의 오사카부, 고베시, 나가노현 등 전국적으로 과거 최다 코로나 확진자 기록을 깨뜨리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식량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무더기로 나오며 생산자나 물류 관계자의 대부분이 결근에 상품 생산도 지체될 뿐더러 상품이 가게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서는 황당하게도 레도까지 코로나19와 함께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양경제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과거에 비해 매독 환자가 1.4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독 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일본의 의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SNS 등의 이용이 급증하며 부담 없이 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외로 매독 이외의 성감염증은 증가하고 있지 않아 그 원인이 더욱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의 갑작스러운 감소나 증가도 그렇고 매독 환자의 비이상적인 증가 추세도 그렇고 원인 불명의 사건이 참 많은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화이자에 먹는 약 팍스로비드가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온 사실이 외신에도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방송사 ABC는 한국이 화이자 치료약을 처음 공급받았다라며 우리나라의 팍스로비드 확보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전날 2만 1천 명분을 확보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 분량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 등을 설명했죠. 이렇게나 많은 외신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팍스로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 공급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공급받게 될 환자도 제한돼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팍스로비드는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정도만 초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달 중에 화이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이르면 2월 중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달 중 첫 인도를 목표로 내부 승인 절차에 임한 상태죠. 아예 공급 계약 체결은커녕 팍스로비드 확보가 언제가 될지 미지수인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빠른 팍스로비드 확보는 대단히 독보적이었습니다. BBC에서는 이번 소식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백신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놀라워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한국의 이번 대처를 극찬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배가 아픈 건 당연히 전대미문의 한국 때리기 팀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였는데요. 처음에는 백신 회사들이 너도나도 한국을 찾는 현상이 지속되자 한국이 돈으로 백신 회사들을 매수했다 라며 노발대발하던 그들이 웬일인지 갑자기 한국의 소식을 여기저기에 유력 언론에서 보도하며 외신과 같이 한국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한 뉴스 방송에서는 먹는 약 2만 1,000명분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한국의 대처가 대단히 적절했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발빠른 대처로 해외의 제약회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보이자 일본 측에서 해외의 시선을 신경 써 보여주기 식으로 한국을 칭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시라도 급한 일본 국내 전염병 상황에 대해 민심이 폭락하기 전에 한국에 백신을 지원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관련 보도에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럽다. 일본은 뭐 하는 거야? 일본은 책임 회피를 위해 타국을 보고 나서야 행동하네. 한국이 빨리 결과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겠지. 한국을 칭찬할 마음은 없지만 일본의 대응은 너무 늦는 거 아냐? 똑바로 해 시오노기.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어차피 일본에는 진작에 먹는 치료제가 들어와서 안심이다 라며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별거냐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일본은 얼마 전 프랑스의 머크사가 개발한 몰루피라비르를 한국보다 먼저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단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각국의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의사라면 화이자 거 쓰지 머크 안 쓴다 라며 항의하고 나선 거죠. 이에 따라 5만 명분의 몰루피라비르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프랑스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팍스로이드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헛수고를 한 일본은 이제야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백신을 후생 노동성에 승인하며 늦어도 너무 늦다 라고 질타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미 한국이 확보한 팍스로이드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애를 쓰고 있을 때 한국은 훨씬 먼 곳을 바라보며 일본과의 확연한 격차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18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상용화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상 3상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개발 최종 단계입니다. GBP510은 감염병 예방혁신연합의 지원을 받은 만큼 개발 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다국가 연합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따로 있는데요. 현재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mRNA 플랫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측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제조합 백신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DNA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서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BP510은 항원 노출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항체를 많이 생성시켜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용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국산 첫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SK바사는 스카이코비드19, 스카이실드라는 이름으로 백신의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스카이코비드19가 가장 빨리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백신의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월 12일에는 식약처가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하며 이르면 2월 중순에는 접종이 가능해졌죠. 최근에는 한미약품이 인도 제약사 자이더스 카딜라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사실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이로써 한국에서는 무려 5가지의 백신이 국내 생산되며 국내 생산 중인 백신이 3가지뿐인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를 각각 만들어냈죠. K바이오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제약업계 분위기도 매우 좋으며 한국은 어엿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한국이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인데요. 감염병 사회로 들어선 후 수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박수를 보낼 만큼 이처럼 값진 성과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백신 경쟁에서 일본은 과거에도 항상 한국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이며 한국에게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전 세계가 새삼 놀라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변화를 거부하는 민족성의 결과가 현상환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을 위해
밤낮 없이 세계로 뛰어다니는 모든 의료진과 연구진,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